마음에 찔리시는 게 많으신 분들 좀 받아보시면 좋긴 한데, 내 명의 계좌로 받아놓고도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분들이 사실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그러니까 세무적으로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물론 올해 세금은 얼마를 낼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걱정을 하겠죠. 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게, 주변에서 뭐 땡땡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나서 몇 억을 추징당했다더라. 땡땡땡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을 추징당했다더라. 이런 게 사실 주변에서 규모가 있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릴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정말 많이 조사를 받고 실제로 정말 많은 금액들이 추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우리 내 업체가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에 따른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 추징이 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주는 게, 아니면 뭐 우리 회사의 회계나 세무나 이런 재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그런 게 세무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미리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어떠한 부분이 얼마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사실 어떤 업종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냥 좀 마음에 찔리시는 게 많으신 분들, 네,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대표님들도 다 아세요. 뭐 매출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가공 경비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다 걸려 있어요. 가지급금 많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일하지도 않는 뭐 가족들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시는데, 근데 이게 걸렸을 때 얼마가 추징당하는지 모르세요. 예. 세법에서 얼마가 추징당할지, 가산세가 얼마인지, 일단은 본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세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그 서류들을 보고 이제 얼마만큼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조금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받아보시면 되게 좋죠. 업종이라고 하면 굳이 뭐 찍으자면 뭐 병의원이나, 이제 아무래도 좀 유명하죠. 병의원들은, 병의원 원장님들이 탈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소득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좀 조사나 아니면 뭐 사후검증이나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한번 병의원분들을 이제 받아보시는 것들도 좋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좋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소득률이 이제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뭐 용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 뭐 제조업을 하시는데 업종 평균 소득률이 예를 들어서 뭐 7%에서 8% 정도 나온다 라고 했는데, 뭐 내가 신고하는 소득률은 2%다 3%다 하면 업종 평균 소득률보다 이제 낮게 신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종 평균 소득률보다 낮게 신고하시는 이런 업체들,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좀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 그다음에 건설업, 그리고 조금 업종 평균 소득률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제 좀 제조업 업체 분들은 좀 받아보시면 충분히 많이 좋으실 거예요. 예. 우선은 저희가 계정별 원장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 원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보기 위해 뭐 급상여 명세서도 같이 보고요, 사업명부도 보고요. 예, 이제 업종 평균 소득률보다 낮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이라는 그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기 조사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업종 평균 수익률보다 이제 낮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 누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공 경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업종 평균 수익률보다 이제 낮게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랬을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고 이제 조금 보여지니까요.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겠죠. 가공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 경비가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 간 비용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뭐 가공세금 계산서나 허위세금 계산서나 가공 계산서나 허위 계산서 이런 매입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매출 누락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뭐 현금 매출을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차명 계좌로 이제 뭔가 돈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좀 어이없긴 한데 내 명의 계좌로 받아놓고도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봐드리죠. 그리고 가질금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접대비라든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정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뭐 위주로 보는 거라기보다 그냥 세세하고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하는 게 이제 세무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그죠? 뭐 40대, 50대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어디가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저희 뭐 세무 진단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하고 이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회사를 영위하면서 대표자가 회사를 영위를 하면서 내가 재무적으로 세무적으로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게 이제 진단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치료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을 하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치료라고 하면 뭐 수정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질금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다고 하면 실제로 뭐 조금 약간 곁다리를 세긴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갔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질금이 50억이 잡혔더라고요. 연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가질금이 50억이 잡혀 있어요. 여태까지 총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이제 같이 잡혔던 가질금이 50억인데, 실제로 대표자가 50억을 절대 회사에서 빼가지 않거든요. 근데 증빙이 없고, 아니면 뭔가 뭐 오류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냥 가지금 50억이 잡혀 있었어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매출 100억 하는 데에서 가지금이 50억이 잡혀 있길래 되게 놀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 가지금이 실제로 맞는지에 대해서 뭐 자금 추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흐름을 이제 쫓아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뭐 잡아가는 부분에서도 좋고, 그리고 뭐 매출 누락이 있거나 가공 경비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수정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 진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감면을 못 받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감면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지 뭐 갖가지 감면들이 정말 정말 쭉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감면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조사 받게 되면 사실 세액공제라는 이 혜택들도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조금 민망하게 되는 거죠. 이 조사 받았는데 나 사실 근데 이런 세액공제가 있어. 라고 해서 그 세액공제 받는 것도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조사를 받는 와중에. 근데 미리 진단을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제 세제 혜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혜택들도 미리미리 이제 챙겨놔가지고 혹시나 뭐 진단을 해서 리스크에 대한 세액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거를 뭐 상계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뭐 리스크 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있는데 뭐 공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놓치고 가는 세액이 만약에 한 2억 있다 하면 뭐 이걸 퉁치고 1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리스크 있는 세액이 2억인데 뭐 경우적 그 감면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억이다 하면 퉁치고 그냥 1억만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조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사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런 공제나 감면 혜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체를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검진을 무조건 거의 다 받으시죠. 왜냐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 사업체들도 오래 사업을 영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안 아프면 너무 다행인 거고, 그죠? 안 아프면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뭐 혜택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혜택 보고. 근데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숨기고 있을 상황이 아니세요. 무작정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무조건 한번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오늘은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세무진단을 한번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이상입니다.